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Simple Framework for Contrastive Learning of Visual Representations라는 논문이고 SimClear라고 그냥 편하게 좀 통해서 이후에는 SimClear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컨텐츠는 논문이랑 비슷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related work가 컨퍼런스 페이퍼 뒤에 있는데 그걸 좀 앞에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제 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대조학습이라고 부르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contrastive learning을 사용을 해서 이 visual representation을 잘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논문 자체는 힌튼 교수님이랑 구글 브레인 팀에서 ICML 20년도에 낸 컨퍼런스 페이퍼고요.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는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기로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비슷한 샘플, 포지티브라고 하는 포지티브 샘플들은 레프레젠테이션들이 가까이 모여 있도록 하고 반대로 네거티브한 서로 다른 샘플들은 서로 떨어져 있게 학습을 시킨다. 그래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심클리어 자체에서 이제 프로포즈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들을 컴포지션을 해가지고 사용을 좀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 컨트래스트 로스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프레젠테이션을 넌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이 로스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좀 가져가거든요. 이 샘플링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슈퍼바이즈 러닝보다 많은 트레이닝 스텝을 가져갑니다. 이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심클리어 이 프레임워크 자체는 레즈넷 50를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이밸류에이션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두 방법론들 두 어프로치들의 여러 방법론들보다 좋은 어떤 결과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탑1이 76.5% 그리고 파인튠 1% 레이블을 갖고 파인튠을 했을 때 85.8% 탑5 에클스가 그렇게 나오는 좋은 어떤 성능을 보여줍니다. 컨트래스트 러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레이블 자체를 데이터 X에서 Y로 매핑하는 어떤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Y가 주어지지 않고 이 셀프라고 하는 자기 X 자체에서 어떤 레이블을 만들어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랑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인스턴스나 이그샘플들을 보고 비슷한 것끼리 묶고 다른 것끼리는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 이제 컨트래스트 러닝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관련돼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어프로치에서는요, 이런 레이블을 좀 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만든다고 합니다.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 로스는 이 컨트래스트 로스라고 하는 걸 대부분 사용을 하고, 이 시뮬러리티 메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같은 시밀러한 example끼리는 클로즈 같이 모여 있도록 해야 되고, 디시밀러한 거는 좀 떨어뜨려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시밀러리티 메저를 꼭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나 닷 프로덕트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세팅에서 슈퍼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잘 학습을 할 수 있냐.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를 할 때 그때는 원한 레이블처럼
뭐 원화 벡터가 이제 슈퍼비전으로 주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하게 할 수 있냐라는 거가 주된 목적이고, 이걸 접근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을 사용하거나, 뭐 그 옛날에 딥 빌리프 네트워크나 뭐 VAE, 그리고 최근 뭐 GAN 이런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을 사용하는 어프로치가 있고, 두 번째는 좀 일반적인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를 사용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리테스트 태스크를 그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프리테스트 태스크의 어떤 문제는, 어떤 단점 중 하나는 결국엔 어떤 사람의 그 지식을 좀 주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그 일반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이 심클리어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그좀 프리밸런트한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어프로치랑 좀 다르게, 여기서는 뭐 특별한 뭐 그 구조를 좀 제한하거나 혹은 메모리 뱅크라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어떤 그런 특정한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도 좀 좋은 그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의 어떤 결과를 좀 가져오는 방법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4개가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어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를 좀 묶어서 좀 사용을 하고, 그리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넌리니어한 트랜스포메이션 헤드를 좀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는 뭐 엔티 센트라고 부르는 이 컨트라스트 러닝을 위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배치 사이즈를 좀 가져갑니다. 뭐 관련된 그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 어프로치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결국에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이 이미지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뭐 작은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뭐 예를 들면 어그멘테이션이라고 그냥 이미지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해져도 결국은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거나 똑같은 이미지라고 모델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 컨시스턴시 레귤라이제이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크래프트로 만드는 그 프리테스트 태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relative patch prediction을 한다거나, 이 패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맞춘다거나, 뭐 직소 퍼즐을 풀게 한다거나, 아니면 로트넷처럼 로테이션이 얼마 돌아갔는지를 예측하게 하거나, 뭐 컬러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프리테스트 태스크를 풀게 하면서 그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게 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그 애덕한 그 휴리스틱이라고 좀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심클리어가 나오기 전에는 이 컨트라스티브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좀 대표적으로 푼 예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일단 메모리 뱅크를 좀 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클래스별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메모리 뱅크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네거티브 샘플링을 좀 다른 방법들에서는 이제 많이 좀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는 여기서 네거티브 샘플을 적절한 네거티브 샘플을 잘 뽑아줘야 이 컨체스트 러닝 상황에서 이 디시밀러한 이그샘플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네거티브 샘플링을 잘해야 된다는 어떤 좀 제한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기존에 있었던 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컨체스트 러닝의 좀 어프로치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모리 뱅크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뭐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non-parametric instance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인스턴스별로 좀 디스크리미네이트 하는 어떤 태스크를 결국 이 어프로치에서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 안에서 이렇게 시뮬러리티를 잘 캡처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개개별 인스턴스를 좀 잘 디스크리미네이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좀 이 어프로치를 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뭐 혹은 컨셔스 러닝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이 없이 이
그냥 이미지 혹은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학습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소프트맥스처럼 생긴 식을 이후에 그 심클레어에서도 좀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뱅크에다 레프레젠테이션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인퍼런스 할 때 이 KNN을 써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를 좀 찾는 식으로 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뭐 쓰식이 많긴 하지만은 일단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결국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미지만을 가지고 좀 잘 해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 좀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어떤 개념들은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비슷한 샘플들은 그 레이턴 스페이스에서도 이 인코더를 통해서 비슷한 피처로 이제 어사인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유니포미티라고 하는데 요거는 결국 이 그 레이턴 스페이스로 프로젝션이 될 때 어떤 하이퍼스피어로 이 프로젝션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가정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결국 이 프로젝션 되는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올라가 있는 하이퍼스피어가 피처 스페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컨트러스트 러닝을 통해서 프로젝션이 된다면은 이렇게 리니어하게도 이 하이퍼스피어를 좀 나눔으로써 그 클래스별로 좀 분류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심클리어의 좀 메소드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그멘테이션을 그 스토캐스틱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그 스토캐스틱하게 그 태워서 XITLD, XJTLD라는 두 가지 이제 그 어그멘트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그멘테이션의 뭐 예로는 추후에도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뭐 크로핑이나 뭐 컬러 디스토션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 뭐 이런 이미지에 좀 적용된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어그멘트 된 이미지들이 이제 왼쪽 오른쪽 그 IJ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들이 그 같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인코더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H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H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백본을 레지넷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 레이어를 바로 거친 다음에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 H라고 좀 정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representation H를 어디에다가 넣냐면 G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non-linear transformation을 위해서 이제 projection 헤드를 만드는데요. 이걸 G라고 부르고 이 contrastive loss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이 projection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싱글 히든 레이어를 가진 MLP로 구현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G를 거치면은 representation H가 Z로 그 아웃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스토캐스틱한 어그멘테이션을 거친 이미지들의 두 개의 이미지가 결국 ZI, ZJ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contrast loss 펑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XK라는 어떤 셋이 있다고 할 때 이 셋 안에는 그 포지티브 페어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페어는 같은 그리고 그 모태는 같은 이미지를 모태로 가지는 똑같은 이미지인데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들어간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X TD I에 대해서 그 XJ라는 그 포지티브 페어를 찾게 되는데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로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요. 결국에는 이 미니 배치를 굉장히 크게 가져감으로써 이 컨셔스 러닝을 좀 적용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미니 배치를 n개를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그멘테이션을 이렇게 각각 스토캐스가 두 번을 진행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2 곱하기 n개 이제 샘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방법론들이랑 다르게 네거티브 샘플링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페어가 주어지면 결국엔 자기랑 원래 모태가 똑같은 이미지를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n-1개 다른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미니 배치 안에 있는 그것들이 각각 스토캐스틱하게 어그멘테이션 진행이 되니까 나머지 이제 2 곱하기 n-1개의 어그멘티드 된 샘플들이 미니 배치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네거티브 샘플로 이 심클레어에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시뮬러리티 메저가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하고 뭐 혹은 이제 그 투넘으로 노멀라이즈 된 벡터들의 다 프로덕트라고 또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코사인 시뮬러리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스를 이제 NT 뭐 센트라고 또 부르는데요. 노멀라이즈 되고 템퍼레처 스케일링을 진행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샘플 IJ라고 그 결국 각 특정한 인스턴스 두 개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요, 말씀드렸죠. IJ는 서로 다른 그 스토캐스틱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거친 그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로그 네거티브 로그 텀을 빼고 보면 소프트맥스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타우는 그 템퍼레처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이 시뮬러리티 메저가 이 안에 들어가고 그걸 또 익스포넨셜로 태워서 소프트맥스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이 여기 나와 있는 Z는 이 컨트라스트 러스를 좀 적용을 하기 위해서 레프레젠테이션 H를 그 프로젝션 헤드에 태워서 출력되게 하는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레프레젠테이션 Z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Z들을 이미지마다 코레스폰딩한 Z들을 시뮬러리티 메저를 계산을 해서 템퍼레처 스케일링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넣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분모에 있는 건데요. 여기 그 인디케이터 펑션이 있는 것처럼 이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네거티브 샘플 전부를 이제 분모에다가 넣게 되고, 네거티브 샘플 전체에 대해서 그 컨트라스트 로스를 이 이 컨트라스트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IJ랑 JI랑 뭐 그 전부 다 이제 계산을 그 실제로 그 구현을 할 때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수도 코드를 보면요, 그 일단 미니 배치를 쭉 뽑고, 그리고 그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그 반복 스토캐스틱 어그멘테이션을 왼쪽 오른쪽 그 프레임워크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스토캐스틱 어그멘테이션 적용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적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짝소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똑같은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서 샘플을 포지티브 샘플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러면 n개 미니 배치 안에 n개의 샘플이 있었는데 어그멘테이션 거치면은 2n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n에 그 있는 모든 페어들을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페어들에 대해서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IJ, JI 그 모두 그 가능한 모든 페어 그리고 순서도 바꿔서 계산을 시뮬러리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계산하고 나머지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 계산 그 분모에 넣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로스를 결국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에 돌면서 이 NT 액센트라는 그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결국 그 뭐 로스 펑션이나 뭐 그런 아키텍처에 대한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뱅크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 그 네거티브 샘플링이 그 익스플리시트하게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뭐 4096 그리고 여러 가지 256부터 8192까지 이제 배치 사이즈를 여러 그 변화를 주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SGD나 모멘텀을 사용한 SGD는 이런 그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한 트레이닝을 좀 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2017년에 제안된 라스라는
이제 그 라지 스케일 배치에 적용을 하기 위한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레지넷 그 구조 안에 배치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디스트리뷰트 트레이닝을 할 때 뭐 GPU 그 디바이스별로 배치놈 미니랑 베리언스를 로컬하게 모으는 게 아니고 이 컨트롤 러닝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배치놈의 미니랑 베리언스를 사용되는 그 모든 GPU에 대해서 그 중앙으로 모아가지고 이 배치놈 적용을 할 때 그 스태티스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논문에서 설명하는 이유로는 디바이스마다 서로 다른 배치놈의 스태티스틱이 사용이 되면 뭐 인포메이션 리키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컨트롤 러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은 이제 이미지넷 12년 이미지넷 데이터랑 뭐 CIFAR 10 이런 거를 좀 사용을 하고 추후에도 이제 이밸류에이션 그 섹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결국 이 컨셉 러닝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 심클에서는 더 중요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랜덤 크로핑을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랜덤 크로핑을 이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그 글로벌 투 로컬 뷰 프레딕션을 좀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이 심클레에서는 이 랜덤 크로핑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복잡한 아키텍처를 제한하거나 뭐 변경하거나 그러는 거 없이 이 글로벌 투 로컬 뷰라는 그런 시각을 좀 그 랜덤 크로핑을 사용을 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논문에 나오는 말로는 그 프레딕티브 태스크의 어떤 패밀리를 이 크로핑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멘테이션의 중요도를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좋은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들을 여러 개 컴포지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컴포지션이 된 어그멘테이션의 방법들로는 첫 번째로는 그 스페이셜한 트랜스포메이션인 뭐 크랍이나 리사이즈 로테이션, 컷아웃 뭐 이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어피어런스를 좀 바꾸는 방법들인데, 예를 들면 뭐 가우시안 블러를 준다거나 뭐 소벌 필터링을 한다거나 혹은 그 컬러 디스토션을 주는데 뭐 컬러를 드랍하거나 뭐 밝기를 조정하거나 등등 컬러 자체를 바꾸는 어그멘테이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어블레이션 그 익스페리먼트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각각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의 좀 효과를 정량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각각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컴포지션에서 페어로 사용을 하거나 해서 리니어 이밸리에이션을 거치면서 이미지넷 탑1으로 어그멘테이션 각각의 좀 성능을 보고, 그리고 그 컴포지션 했을 때 성능을 좀 비교를 하는 실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맵에서 보시면은 뭐 다이애고널 엔트리는 결국은 그냥 자기 자신만 사용했다는 거고, 그 오프 다이애고널은 그 두 가지를 컴포지션 했다는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미지의 사이즈 자체를 그 모든 이 실험을 할 때는 처음에 랜덤하게 크롭을 하고, 그리고 레졸루션을 뭐 똑같이 전부 똑같이 그냥 리사이즈를 해준 다음에 이 뭐 하나의 어그멘테이션 적용하거나 컴포지션 적용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이 싱클레어 프레임워크가 좀 그 CMS 네트워크처럼 왼쪽 오른쪽이 이제 동일한 어떤 형태를 가지는데, 여기서 한 브랜치에만 그 어그멘테이션 뭐 컴포지션이든 하나든 좀 적용을 해서 실험을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로는 그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든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이든 하나로는 좀 충분하지 않았고, 이 컴포지션이 적용됐을 때 컨트라스티브한 태스크가 좀 더 어려워지는 반면에 어떤 이 모델이 학습하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는 좀 향상이 되더라라는 결과를 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랜덤 크로핑이랑 그 컬러 디스토션을 같이 컴포지션을 했을 때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탑1 에큐러스인데 밝은 쪽에 좀 성능이 높습니다. 근데 이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크로핑의 장점도 있고, 이 컬러 디스토션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컬러 디스토션이 없으면 그 같은 그 이미지들이 비슷한 컬러 디스트리뷰션을 좀 가집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근데 디스토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컬러의 디스트리뷰션이 좀 달라지면서 이런 어피어런스랑 관련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학습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컬러 디스토션, 뭐 컬러 어그멘테이션의 좀 성능을 여기서는 살펴봤는데요. 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 어그멘트라고 하는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 뭐에서 유명한 그 방법론이랑 또 비교를 했는데, 보시면은 그 심플레어에서는 컬러 디스토션을 좀 적용을 할수록 성능이 좀 높아지고, 심지어 오토 어그먼트보다 좋은 성능을 낸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슈퍼바이스는 반면에 뭐 떨어지면 떨어졌지 성능이 그 디스토션을 많이 이제 적용을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컨트래스티브 러닝 상황에서 일반적인 그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보다 강한 컬러 어그멘테이션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그 슈퍼바이즈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에서는 이런 그 디스토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잘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안 쓰게 되겠지만, 이런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어그멘테이션 방법도 컨트래스티브 러닝 상황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인코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인코더랑, 그리고 그 레프레젠테이션 다 Z라고 하는 걸로 변환시켜주는 프로젝션 헤드의 아키텍처인데요. 핵심적인 거는 그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특히 언슈퍼바이즈 컨트래스티브 러닝이 큰 모델로부터 그 많은 베네핏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큰 모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그 뉴럴넷의 뭐 데스랑 위스를 좀 키우는 큰 그런 값을 가지는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그걸 이제 이 오른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가파른 정도를 좀 보시면은 이 모델 X축이 모델 사이즈니까 이 모델이 커질수록 좀 그 많은 성능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H라는 레프레젠테이션에서 Z로 다른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그 MLP로 구현한 그 넌리니어 프로젝션을 꼭 그 넌리니어한 프로젝션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른 거랑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핑, 뭐 그냥 그 동일한 함수, 혹은 넌리니어하지 않은 그냥 리니어 프로젝션,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넌리니어 프로젝션 헤드를 이제 세 개를 비교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넌리니어한 게 훨씬 그뭐 아웃풋 디멘셔널리티가 어떻게 되든 넌리니어 프로젝션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제 흥미로운 그 관점 하나는 이 representation H랑 Z가 담고 있는 그 인포메이션의 그 정도가 실제로는 Z보다는 H가 더 많다. 그 넌리니어 프로젝션 G를 사용을 했을 때 그런 이제 결과를 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이유는 이제 그 G라는 그 프로젝션 헤드를 사용을 해서 Z로 뽑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컨트래스트 러스를 적용을 하게 되니까 이 컨트래스트 러스를 Z에다 적용하게 됨으로써 인포메이션 러스가 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H가 좀 더 인포메이티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일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 실험들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레프레젠테이션 H가 이 여러 그냥 미니 태스크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H라는 레프레젠테이션 안에 Z보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이 그 포함 되게 되고 계속 유지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 로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Z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하게
한 어떤 그 표현 방식으로 Z가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뭐 컬러나 오리엔테이션 같은 인포메이션이 좀 사라지게 돼서 H보다 좀 적은 양의 인포메이션 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스 펑션도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안한 그 NT-Z라고 하는 거랑 일반적인 뭐 로지스틱 로스나 마진 로스를 좀 비교를 하는데 결론은 그 투넘으로 그 L2로 노멀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템퍼레처 스케일링을 이제 example마다 잘 하면은 이 적당한 템퍼레처 값을 찾고 노멀라이제이션도 잘 하면 모델이 하드 네거티브로부터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티센트랑 다르게 다른 로스 펑션들은 그 말씀드린 그 다른 네거티브 샘플의 하드니스를 기준으로 웨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그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비교한 그 엔티센트랑 다른 그 로스 펑션들이 그 각각의 그 U에 대한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L2 노멀라이제이션의 중요도인데요. 이 L2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코사인 시뮬레이트고 보시면 되고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노멀라이제이션 하지 않으면 그냥 다 프로덕트지 않습니까? 그 코사인 시뮬레이트 식을 보면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템퍼레처 스케일링의 그 타우라는 템퍼레처 스케일링의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면서 실험을 또 한 결과입니다. 뭐 일단 위에서는 그 엔티센트라고 여기서 제안하는 그 컨sen서스 로스 펑션이 그 효과적인 결과를 좀 그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L2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컨트라스티브 애큐러시는 그 비교적 하지 않은 것보다 낮지만 그 결과는 그 타본 애큐러시를 그 리니어 에버리에이션 해봤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익스플리시트하게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지 않아서 배치 사이즈를 크게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트레이닝에서의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훨씬 큰 배치 사이즈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이폭을 보시면은 이 배치 사이즈가 서로 다른데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반면에 트레이닝이 길어질수록 그 레이터 스테이지로 갈수록 이 서로 다른 배치 사이즈의 그 퍼포먼스의 차이가 좀 그 적어진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트레이닝이 결국 길어질수록 그 배치들이 계속 랜덤하게 샘플이 되는 수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그 배치 사이즈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기서 유발하는 어떤 샘플링 되는 그 인스턴스들의 확률들이랄까요? 그런 게 좀 감소된다. 결국은 트레이닝을 길게 가져가면은 배치 사이즈가 크든 작든 비슷하게 뽑히게 된다. 리샘플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또 주고 있고 그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큰 배치 사이즈가 그 네거티브 샘플을 그 더 많이 이제 다양하게 좀 그 프로바이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트레이닝 컨버전스에 있어서도 더 그 빠른 컨버전스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니어 이벨리에이션이라는 텀을 계속 썼는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컨트라스트 로스로 말하자면 그 언슈퍼바이즈드하게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냥 그 파라미터를 프리즈를 해놓고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그냥 끝에다 붙여가지고 이제 이벨리에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뭐 레지넷 50를 하고 그리고 1000 이퍼그를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고 여기서는 그 히든 레이어 그 레지넷에서 히든 레이어의 width를 여러 가지를 좀 다르게 하면서 실험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그 기존의 어떤 그 접근 방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가져오는 반면에 어떤 새롭거나 뭐 특별한 그 아키텍처 디자인을 좀 제시하진 않았다. 그럼에도 좋은 성능을 가져오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에서도 이 그 컨트래스트 로스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뭐 언레이블 데이터가 많은 상황이니까 좀 이 그 컨트래스트 러닝을 적용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뭐 클래스 밸런스드하게 뭐 1%나 10% 정도의 레이블만을 사용을 해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상황에서 그 실험을 한 결과이고, 실제로 그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랑 그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도 보시면은 다른 그 유명한 뭐 VAT나 뭐 수도 레이블, 그리고 이것도 뭐 데이터 오그멘시에서 강하게 적용한 UDA나 뭐 픽스 매치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추럴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지넷에서 컨시스티브 러닝으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좋냐,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러닝 실험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심클리어의 프레임워크 자체를 보면은 아주 복잡하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스토캐스틱한 어그멘테이션을 주고 그 뽑혀 나온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다시 넌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 그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총 미니 배치 안에 2n개에 대해서 각 자기랑 해당되는 포지티브 샘플 말고 나머지 모든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을 해서 컨트래스트 러스를 계산을 해서 학습을 시킨 게 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자체는 제목 그대로 좀 심플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으로는 뭐 셀프 슈퍼바이스나 세마이 슈퍼바이스 그리고 뭐 트랜스퍼 러닝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에 잘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이 어떤 실험 결과들을 굉장히 좀 철저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좀 실험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말에 따르면 이 싱클레어가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건데, 이 서로 다르게 어그멘티된 같은 example의 그 서로 다른 뷰들의 어그리먼트를 맥시마이즈를 하는데, 이걸 이제 컨트래스티브 로스, 뭐 여기서는 엔티센트라고 하는 로스를 그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어노테이션 없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